2학기 사회는 정치와 법 단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9단원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그중 첫 번째 정치와 국가,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함께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디딤 영상을 듣고 나면은 정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치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의미, 정치가 왜 필요한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치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가치를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하는데요.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누구나 누리고 싶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 바로 희소하다 라고 해서 우리는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죠. 한정되어 있죠. 청소년들이 많이 꿈꾸고 있는 아이돌이요. 너도 나도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이 자리를 서로 들어가고 싶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우리 안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 누가 들어가야 하는가? 학교 생활을 성실히 참여하고 출석도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학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또 성실하다는 것이니까 그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잘 본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이제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또요, 아이돌은 어떤 사람들이 아이돌이 되는 것이 맞는가? 비주얼이 좋은 사람, 얼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아이돌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뭐 어떠한 매너, 예절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아이돌이 하는 것이 맞는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아이돌이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요? 누구나 할 수 없거든요. 누구나 그 가치, 그 부명예 권력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조정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가치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집단, 공동체 안에서 어떤 대립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잘 조정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잘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정치일까? 이 장면 뉴스에서 많이 봤었죠. 이거는 정치일까?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하는 거, 법을 만드는 활동, 정치일까? 행정부의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거, 이런 것도 정치일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가 바로 지금 방금 사진에서 본 것 같은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좁은 의미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그리고 행사하는 활동 이런 것을 정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치인이야 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네,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대통령,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그들이 바로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활동, 방금 보여줬던 사진에서 우리는 아, 맞아. 저게 정치야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활동. 네, 이런 거 정치 맞습니다. 정치인데 여기서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정치일까? 얘들아? 첫 번째 급식 순서. 누구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3학년부터 먹고 2학년, 1학년 이 순서대로 먹잖아. 이런 것을 정하는 거. 이것도 정치일까? 학급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뭐 번호 순서대로 앉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어떠한 것을 정하는 거,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이런 거 정치일까? 그 다음에 올해 우리 1학년들 수련활동 갔다 왔죠. 우리 내년도 소규모 테마여행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것을 정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도 정치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아까는 좁은 의미의 정치 맞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정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거, 그런 거 바로 정치였죠. 그런 건 좁은 의미의 정치였고요.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 간에 어떤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네, 이런 것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반의 학급의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학급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거, 그 과정,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회의, 이번에 우리 오늘 저녁은 우리 무엇을 먹을까? 라고 가족끼리 회의하는 거, 네, 이런 것도 바로 뭐예요? 우리 집 뭐 언니는 치킨을 먹고 싶다 하고 나는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해서 대립과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이런 것도 우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인 거죠. 네, 그래서 가족회의, 학급회의,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뭐 우리 동네 주민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정치를 통해서 이제 대립과 갈등이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과 조정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학급에 이제 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거 내 의견이 아니야. 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권력 행사라고 합니다. 정치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 간에 발생하는 어떤 대립, 갈등, 이것을 조정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그 사회가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우리 아파트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 이러한 어떤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 방안을 우리 아파트는 주 1회만 쓰레기를 버리도록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우리 아파트가, 우리 동네가 조금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정치의 기능,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한 의미를 알았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정치 생활을 하고 있죠. 집단이나 국가 등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권력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학급에서 체육대회 때 우리 반티는 무슨 색깔로 정할 것인가, 저는요 핑크요, 저는 스카이 블루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권력 행사에 참여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정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 생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볼게요. 국가는 그 정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국가라고 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찍어 누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의 동의, 국민의 동의를 받고요.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해야죠. 그래야지만 국민도 따라올 수 있고요. 그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그냥 강제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예요.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정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나의 자유와 권리, 인정받아야 되죠. 정당하게 행사하면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시민의 역할이에요. 시민이 이렇게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올바르게 잘 행사하는지 우리가 감시하고 우리가 비판해야 하지만 국가가 마음대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죠. 근데 시민들이 국가가 하고 있는 어떤 권력 행사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렇게 하나 보다 라고 하면은 국가는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역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의견,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에서 국가와 시민의 역할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7월 달에 보면은 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교육부에서 취학연령 1년을 앞당기겠다라는 학제 개편을 논의하겠다라는 발표안이었어요. 지금은 8살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죠. 근데 그 취학연령, 학교 들어가는 그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교육 격차가 너무나도 점점 커지고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1년이라도 더 빨리 공교육으로 흡수시켜서 아이들이 출발선상에서 가능한 한 비슷하게 교육 격차를 줄여서 비슷하게 출발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면은 졸업도 1년 앞당기게 되겠죠. 그렇단 졸업을 1년 앞당기겠다는 이유는 앞당긴다는 의미는 사회에 내가 나가서 1년 더 빨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학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원들의 목소리, 교사들의 목소리,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리서치에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입학연령 1년 앞당기는 그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반대가 76%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말고도 또 다른 자료에 보면은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80% 넘게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정치 생활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놨어요. 지금처럼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내놓았을 때 우리의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의견들을 내놓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국가는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논의는 철회가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과 그럼 시민은 어떠한 관계인가? 국가 권력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겠죠. 지금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학제 개편하는 거요. 국민들이요 80% 이상 1년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아니다,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가 보장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민의 권리가 또 지나치게 강조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내 이익만, 우리 집단만을 생각하면은 결국 우리 전체의 사회에 대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국가와 시민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서로 노력하여서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바람직한 정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